재단 현장 요원들이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구타당에 제압당한 뒤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무기와 훈련은 소용없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이들은 유치한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고 웃는 텍사스인들입니다. 죄수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느끼며 불안한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제는 잠자리에 들며 다가올 날들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일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나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꿈꾸곤 했지만 이제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뿐입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나오며 그는 오늘도 그저 또 다른 하루, 연옥에서의 또 하루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깁니다. 그는 이 상황이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자유를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매일을 버티며 오직 변하지 않는 목표 하나만을 지킵니다. 생존입니다. 그는 침대 끝을 바라보며 매일 입어야 하는 유니폼, 작업복을 봅니다. 한때는 신기했던 그 옷들이 이제는 그의 위장복이자 눈에 띄지 않고 하루를 더 버티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밤새도록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눈이 시릴 정도로 화려하고 현란한 색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밝고 과포화된 반짝임은 거리와 인도를 덮고 발밑에서 바삭거리는 인공눈의 맑고 하얀 배경과 대비되어 더욱 심해집니다. 인공눈은 눈에 보이는 모든 집에도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텍사스의 무더운 더위와 뚜렷이 대조됩니다. 땅에 인공눈이 흩어져 있고 건물들이 조명으로 장식된 모습을 보는 것은 죄수가 제복의 털 안에서 느끼는 견딜 수 없는 더위와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가짜 수염에서 흐르는 땀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에 그의 심장은 거의 터질 듯이 분당 수백 번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모습으로 들키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배에 둘러댄 솜을 내밀고 그는 자연스러운 목소리의 톤을 낮춥니다. 이건 연습보다는 필요에 의해 몸에 밴 요령이었죠.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의 모든 가사는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익숙하게 그의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 완벽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곡의 가사를 다 외웠습니다. 브랜든 리, 위저드, 딘 마틴, 슬레이드, 심지어 이제는 손톱으로 칠판 긁는 소리처럼 들리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까지도요. 그는 읊을 때마다 박자 하나하나까지 외운 그대로 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걸으면서 최대한 크게 노래를 불러도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걸어다니는 축제용 주크박스나 다름없는 그 남자는 거리를 걷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알아차립니다. 3명이 있는데 2 어른과 1 아이로 사람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때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속이 비워지고 모든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요. 그들의 미소는 항상 가장 소름 끼치는 점입니다. 그들의 미소는 얼굴 전체에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마치 턱의 모든 근육이 조금씩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그들의 눈까지 죄수가 지나갈 때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거의 기대하는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유쾌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크게 외치며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칩니다. 모두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지나가는 발걸음이 모두 멈추는 소리를 듣고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식은땀이 한 줄기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눈치챘을까? 그가 방금 실수해서 그들이 덮칠 만한 비밀을 준 걸까?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려 영랑하게 손을 흔들고 전형적인 굵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을 봐줄 거라 기대합니다. 제 사람은 멍하니 웃으며 바라봅니다. 그들의 빈 미소는 기쁨인지 광기 어린 분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손을 흔들며 똑같은 인사를 그에게 되돌려줍니다. 죄수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 다시 한번 웃으며 안도하는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조심한 뒤 다시 태어난 척 길을 갑니다. 그 지역을 둘러싼 장벽은 하룻밤 사이에 솟아난 듯 보였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동네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위에는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강철 케이블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 운명의 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가두어 격리하려 했습니다. 그 죄수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을 봉쇄할 때 갇히는 쪽에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매일같이 벽의 둘레를 따라 돌며 동네 사람들로부터 잠시라도 떨어질 수 있을 때마다 틈새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붉은 털코트 어깨 너머로 누가 눈치챘는지 확인합니다. 그가 지나친 무리는 집에 반짝이는 전구 장식을 더 다느라 바빠서 그가 동네 끝까지 몰래 지나가는 걸 못 봤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그는 한 달을 찾아 결국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누가 설치했는지 꽉 닫혀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 중심과도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가 그 길로 나가려고 시도한다면 순식간에 들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보면 그는 엘프들에게 일어난 일을 떠올리며 몸서리칩니다. 엘프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겨우 1년 만에 정말로 이곳에 동화되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2년일까? 3년일까? 죄수는 이 반복되는 악몽이 겨우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애써 머릿속에서 밀어냅니다. 똑같은 겨우 휴일을 반복해서 겪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가 미쳐버렸다면 어떡하죠? 어깨에 맨 잔자루에서 그는 자신이 바라던 2개의 선물을 꺼냅니다. 벽을 오를 밧줄과 저련 와이어 커터 한 쌍입니다. 운 좋게도 그의 아파트 옆집 이웃들이 잡혀가면서 도구들을 두고 갔습니다. 그들의 아파트가 텅 비어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크리스마스 노래를 억지로 짜낸 열의를 다해 크게 부르며 돌아다니는 것만큼 비현실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 무언가에 밧줄을 걸기 위해 위로 힘껏 밧줄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밧줄을 고정하고 막 오르기 시작하려는 순간 그는 웃음소리를 듣지만 그 웃음은 자신의 턱수염 아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수는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를 바라보고 즉시 자신의 것과 똑같은 빨간색과 흰색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자에게 시선이 꽂힙니다. 그 복제인은 아이들 무리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데 아이들 모두의 얼굴에는 똑같이 넓게 벌어진 미소와 텅 빈 눈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제인이 포장된 선물을 아이들 중 한 명에게 건네줄 때 그는 고개를 들어 올려봅니다. 그의 눈에 탈출용 밧줄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죄수가 들어옵니다. 멀리서도 죄수는 복제인이 절박하게 조용히 고개를 젓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죄수에게 탈출을 시도하지 말라고 비언어적으로 만류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처럼 보이는 이들이 똑같이 옷 입은 다른 이를 발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웃고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옥제인의 시선을 따라 죄수를 바라봅니다. 피냄새 맡은 피라냐 떼처럼 모두 동시에 돌아봅니다. 그렇게 환상은 깨져버립니다. 산타클로스가 2명일 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 쇼핑몰 산타 복제인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의 무리가 그를 땅에 넘어뜨려 아스팔트 위로 그의 몸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그의 의상을 찢고 가짜 배를 찢어내며 수염을 억지로 벗겨내 안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남자를 드러냅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른들 무리가 나타나 아직도 자유를 향해 기어오르려 애쓰는 죄수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양손에 낀 벙어리 장갑 때문에 밧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댑니다. 어른들은 손뜨개로 만든 화려한 축제용 스웨터를 입고 있음에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를 향해 달려오며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는 겨우 땅에서 몇 센티미터 정도 몸을 들어 올릴 힘밖에 없어서 콘크리트 벽을 제때 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를 에워쌌습니다. 수많은 손이 이 야생적이고 웃는 존재들에게서 나와 그의 산타 복장을 잡고 그를 땅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는 한 손으로 밧줄을 세게 잡고 다른 손으로 필사적으로 그들을 떼내려 하지만 몇몇 손가락이 빨간 털옷에 걸립니다. 결국 그는 등에 납작하게 떨어져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습니다. 제수가 볼 수 있는 것은 밝은 스웨터를 입고 불길하게 웃고 있는 무리뿐이며 그들의 손이 자신을 향해 뻗어오고 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어두운 방에서 의자에 묶여 있고 눈은 깜빡이지 못하게 억지로 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사를 모두 아는 노래들이 극도로 농축된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함께 폭격하듯 밀려듭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며칠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그 후에 나타난 것은 산타 복장으로 더 이상 위장할 수 없게 된 죄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는 끔찍한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고 얼굴에는 활짝 웃고 있으며 한쪽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SCP 재단이 텍사스의 작은 마을 내 한 동네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지역을 고립된 폐쇄형 마을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순진한 쇼핑몰 산타 2명을 끔찍한 운명에 처하게 했을 거라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SCP-78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에는 24채의 주택과 2개의 아파트 건물로 이루어진 그저 평범하고 안전한 교외 주택가처럼 보입니다. 외부인이 보기에는 이곳을 동네라고 부르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네에 가깝죠. 이 집들을 장식하고 집들 사이 거리 위에 걸려있는 알록달록한 장식 전구만 봐도 이 지역 주민들이 특정한 명절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 명절을 1년에 하루만이 아니라 더 자주 기념할 정도로 열정적입니다. 매년 매일이 그 명절입니다. 만약 그게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이웃들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SCP-784로 지정된 지역에는 약 300명의 변칙 개체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성인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주민들은 일반인처럼 나이 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죽는 모습은 관찰된 적이 없으며 계속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들은 같은 하루, 같은 휴일을 영원히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주민들은 모두 합쳐 SCP-7841로 불리며 계속 나이를 먹지만 그들의 이상한 동네에서는 징글벨 대신 장례식 종이 울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SCP-784에 대해 더 이상한 점은 그곳의 주민들 중 아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존재하나요? SCP-7841 어린 개체들이 분명히 이곳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 지역을 관찰해온 이래로 출생이 기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뚜렷한 시작도 관찰 가능한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SCP-7841의 모든 개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고 때로는 매우 공격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항상 가장 화려한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입고 서로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성탄극을 연출하고 공연하며 1년 내내 엄청난 양의 에그노그를 마십니다. 그들은 12월 25일 하루만으로는 그들의 집요한 축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SCP-784 내부의 평범한 하루는 다양한 주민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거나 겨울 축제 시즌의 다양한 장식품으로 집을 꾸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단은 그들이 전구 장식에 특히 애착을 보이는 것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그들은 다음날 반복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장식을 더욱 강화해 크리스마스 테마 기물 파손에 가까워집니다. SCP-784 근처에 하룻밤을 머물렀던 재단 호송대 하나가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재단 기지로 이동 중이던 조립식 건물에 달걀을 던지는 동안 그들은 재단의 헌비 중 한 대를 완전히 개조해 썰매로 만들어버렸고 파편 수류탄이 실려있던 화물도 유리장식품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대의 재단 차량 연료통에 수리터의 에그노그를 채워 넣으면서 이 차량들은 완전히 망가져 결국 못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원들에게 지급될 안전모에 강철 사슴뿔이 용접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SCP-7841 개체들의 멈출 수 없는 크리스마스 정신은 그들이 충분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이나 동물을 발견할 경우 의도적인 공격 행위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못 냈다고 여겨지는 동물을 보게 되면 이 생물은 반경 4m 이내에 있는 모든 SCP-7841 개체들의 즉각적인 주목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해당 동물에게 다양한 휴일 테마의 액세서리를 착용시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방울이 달린 목걸이, 장식용 술록불, 미니 산타 모자, 그리고 한 번은 동물이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신 술록 의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걸 고려하면 인간에게 강제로 크리스마스 정신을 강요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나마 동물들 쪽이 덜 가혹한 편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크리스마스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이는 종종 폭행이나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SCP-7841 개체들은 눈치채지 못한 희생자에게 달려들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보통 좀비 무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비슷하게 집단으로 행동하는 이 쾌활한 주민들은 대상을 납치하여 보통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희생자는 다시 나타날 때 지역 주민처럼 입고 종종 손등에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착용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예전의 모습과 닮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민들이 매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려는 하나의 집단적 목표로 대체된 것처럼 보입니다. 재단 인원을 이 운명에서 구출하려는 모든 시도는 해당 임원이 저항하게 만들고 또한 SCP-7841의 다른 개체들을 화나게 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크리스마스 정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개념 정의가 다소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SCP-7841과 재단 요원 사이에 한 번의 조우에서
폴슨 요원은 지역을 순찰하던 중 한 주민에게 즐거운 연휴 보내시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8명의 변칙 개체들 그를 둘러싸 폴슨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고 그를 근처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매튜스 요원이 실수로 고요한 밤에 한 소절을 잘못 불렀고 여러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압당한 뒤 장식용 전구줄로 묶였습니다. 또 다른 요원인 샌더슨 요원이 개입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SCP-77,841 개체들의 큰 무리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동네 집 중 한 곳으로 끌려가고 며칠 동안 그 집 안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앤더슨 요원이 산타크로스처럼 생긴 정원 장식용 난장이 인형을 실수로 부딪혀 파손하자 3명의 주민이 나타나 그를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나타나고 앤더슨은 깔때기를 통해 에그노그를 강제로 먹은 끝에 기절합니다. 엄청난 양의 축제 음료를 억지로 마신 앤더슨 요원은 에그노그가 있던 집 안으로 끌려갑니다. 또 다른 유사한 보고된 사건에서 데이비스 요원은 SCP-7841의 어린 개체가 그에게 선물을 건넬 때 계절에 맞는 적절한 열의를 보이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데이비스 요원이 알기로는 선물을 받기만 해도 충분히 크리스마스 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간주되어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리에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근처 집에서 나온 다른 아이들이 데이비스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가 회복할 시간도 없습니다. 약 한 달에 한 번씩 SCP-784의 주민들은 재단이 노엘 이벤트라고 부르는 행동에 참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SCP-7841의 주민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머물러야 하는 구역을 벗어나 근처의 더 넓은 교외 지역에 진입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개체들 각각은 15m 길이의 크리스마스 전구줄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근처에서 발견한 집을 장식하고 SCP-784 내부의 집들과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SCP-7841 개체들이 새로운 영역과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존재들을 만들어내어 이 휴일의 영향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다행히도 재단은 노엘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는 보통 SCP-7841 개체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축제를 벌이게 만들기 때문인데 이는 주로 에그노그를 과도하게 마시거나 추가적인 장식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노엘 이벤트가 예상될 때 재단 요원들은 784C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산타 복장을 입고 동네에 출입문이 있는 출구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다가오면 이 요원들은 Good King Wenceslaus를 부르기 시작하고 동시에 무알코올 에그노그 대체 음료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SCP-7841 개체들이 접근할 때 재단 요원들은 항상 명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약한 진정제가 섞인 에그노그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진정제가 섞인 에그노그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된 후 재단 직원들은 평화와 선의를 장려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도록 권장됩니다. 이 지역 크리스마스 광신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는 고요한 밤입니다. 단 매튜스 요원처럼 가사를 틀리지 않고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곡을 부를지는 SCP-7841이 결정하며 직원들은 이에 맞춰 따라가고 동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주민들이 자신이 선택한 캐럴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면 에그노그에 들어있는 진정제의 효과로 인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제거되어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잠든 SCP-7841 개체가 깨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 반응을 피해야 합니다. SCP-784의 경계를 벗어난 주민들은 재단 요원에 의해 조용히 회수되어 다시 돌려보내져야 합니다. 784C 절차가 효과가 없을 경우 예비 계획으로는 재단이 에어로졸 형태의 수면가스를 방출하여 또 다른 형태의 조용한 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된 SCP-7841 개체들은 제압하여 SCP-784를 둘러싼 벽 안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전염성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대한 알려진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재단은 SCP-784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부로 들어가야 할 경우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SCP-7841 개체가 외부로 나갈 경우 기쁨의 확산을 제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공격적인 크리스마스 기운이 경계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빠르게 퍼질지 알 수 없지만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와 모두에게 나쁜 밤이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확보한 변칙 개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얻고 비하인드 영상을 독점적으로 보고 싶다면 닥터 밥 패트리온을 확인하고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어보세요. 이제 닥터 밥 파일에서 SCP-4666, 율맨 등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